대부분 현금을 수거책 전달책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CCTV상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달책이랑 수거책은 대부분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이 고액 알바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 회수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혹은 이제 대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중에서 내가 가진 돈을 이제 뺏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출을 실행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대출을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또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대출만 떠안게 되고 정작 대출금은 또 못 받게 되는 대출 사기에 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워낙 또 AI나 이런 어떤 기술들이 또 발달해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어떤 사기 피해를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이든 대출 사기든 사기 피해를 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형사고소예요. 일단 형사고소를 해서 저 사람을 잡아서 합의를 하든 처벌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막상 진행을 형사고소를 해보면은요, 그 범죄자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대포폰을 쓰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혐의자 특정이 잘 안 돼요. 그럼 누가 잡히냐면은 대부분 현금을 수거책 전달책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CCTV상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달책이랑 수거책은 대부분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이 고액 알바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형사처벌 자체는 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는 하겠지만은 이길 수 없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가해자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자체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나는 민사소송, 형사고소라는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경제적 피해 회복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기로 인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었다라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이랑 고리를 연결을 잘 못 지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에서 돈 받아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내가 대출 받은 거를 탕감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쟁점 연결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 제도에서 목적하고 있는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채무자분들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용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낮더라도 특별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금지명령이나 이런 거를 받는데도 당연히 장애 사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자체도 사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계좌상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대출 실행된 게 사기꾼 계좌로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사기꾼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그 돈이 나갔으니까. 이거 증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채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의 재산은 1,000만 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금 나간 1,000만 원 못 받으니까 개인회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법원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사기 고소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려면은요, 우선적으로 형사 고소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신 이후에 고소인 진술까지 하시고, 그럼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거든요. 그럼 사건 접수된 이후에 경찰서 가셔가지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서류 발급받으셔서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기 피해자이구나, 이 사기 당한 금액 자체는 받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 피해 당하셔서 혹은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달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대출 실행해가지고 돈 다 뺏겼어요. 그런데 사람들 말이 대출 받고서는 바로 개인회생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일단 있다가 개인회생 진행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변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큰 오해이고요. 일단 사기 피해 같은 경우는 불축의 피해로
피해로 인해서 대출 실행하고서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곧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권장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3개월, 뭐 몇 개월간의 어떤 변제를 거친 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고 피해 즉시 경찰 고소하시고 개인회생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것도 질문을 주셔요. 그럼 일단 제가 개인회생 했는데요.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내가 못 받는 돈이라고 해서 청산가치도 반영 안 하고 개인회생 했는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혹시 모르지만 합의가 돼서 그 피해금을 회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데 일단 인가 결정을 받고 나면은 변제 계획안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분께서 그렇게 해서 피해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대로 진행되고 피해 회복금은 회복금대로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피해 회복을 했다라고 해서 도령 개인회생의 어떤 변제금이 인가 결정까지 난 상황에서 증액이 되거나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대출 사기 등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사실 이제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내가 대출을 그 과정에서 실행한 게 있다라면은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으셔서 절차 진행하시는 게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